한 구독자분이 제 영상을 보다가 빈틈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손절 걸고 진입해야 한다. 손절 못하면 결국 계좌 다 박살난다. 근데 우리는 정말 손절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못하는 걸까요? 결론은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모든 원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절을 전혀 못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손절할 필요가 없는 저만의 매매 전략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손절 버튼 앞에서 망설이면서 손을 벌벌 떠는 그 시간이 전부 싹 사라질 겁니다. 트레이딩을 하다가 손실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딱 하나만 떠오릅니다. 아, 이거 너무 억울한데 빨리 복구해야겠다.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손은 매수 버튼으로 이미 가고 있죠.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매수 매도를 반복합니다. 결과는 더 큰 손실이죠. 원래 1%씩만 진입하던 게 5%, 10% 이상으로 커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감당이 안 되니까 손절 버튼을 더더욱 못 누릅니다. 평소에는 견딜 수 있었던 변동성도 비중 때문에 못 버티고 손절합니다. 그래서 손실은 더 쌓이고 손절 한번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다가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수 매매의 함정입니다. 이 매매엔 논리적 근거가 단 1도 없어요. 이제는 오를 거야, 이제는 분명 떨어질 거야, 막연한 감정뿐입니다. 영화 몰리스 게임을 보면 할란 유스타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확률로 포커를 치고 늘 정해진 금액만 배팅하고 정해진 금액만 잃는 철저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결정적인 패배를 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패였어요. 그런데 졌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이성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와이프 생일 파티도 앞둔 상황이었지만 멈추지 못하죠. 그 순간부터 복수 포커를 시작해요. 결과는요, 3박 4일 동안 10억 원 이상을 날립니다. 그동안 본인한테 돈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다 따갑니다. 왜요? 오직 복수심 때문입니다. 이 심리는 여러분의 트레이딩 계좌도 손 쓸 틈 없이 날려버리게 만들죠. 손절 없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10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 10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 어떤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손실의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기쁘긴 하겠지만 단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런데 1000만 원을 잃었을 때는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뭐야, 이거 되돌려 놔야 하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이제는 손실을 복구해야 한다는 압박이 찾아옵니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익에서 얻는 만족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약 2배 정도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 감정이 트레이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실이 커질수록 언젠간 복구되겠지 하면서 손실을 방치하게 됩니다. 익절할 땐 어떨까요? 작은 조정만 와도 바로 익절을 해버립니다. 큰 이익을 가져갈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결국 손실은 너무나 잘 홀딩하면서 이익은 조금만 챙기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자,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이제는 맞겠지 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연속으로 5일이나 하락했으니까 이번에 오를 차례가 됐다 라는 식의 막연한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희망은 곧 무리하게 비중을 키우고 감정적인 매매로 이어지죠. 처음에는 작은 손실이었을 거예요. 아, 여기까지만 내리고 오르려나 보다, 버티면 되겠지. 하지만 시장은 계속 하락합니다. 그럼 말도 안 돼, 여기서 진짜 반등이 나오겠지 하면서 무작정 추가 매수를 클릭하죠. 처음에는 기존 포지션의 2배, 시간이 지날수록 3배, 4배, 10배가 됩니다. 근데 시장은 계속 내려갑니다. 와, 여기까지 내린다고? 어떡하지? 이쯤 되면 내 계좌의 잔고는 이미 반토막이 나 있어요. 그리고 남은 절반이라도 건질까 잠깐 생각하다가 절대 손절하면 안 되는 금액이라는 생각에 마지막 한 방까지 추가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이때부터는 차트를 보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냥 기적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가진 포지션이 계속 맞을 거라는 착각을 도박사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확률적으로 이 정도 내렸으면 오를 때가 됐어 라는 착각에 빠지는 심리적 오류예요. 이전에 뭐가 나왔든 다음 결과는 항상 랜덤입니다. 트레이딩에서 5번 연속으로 매수 포지션을 손절하더라도 그 다음 매수 포지션에서 익절할 확률은 여전히 5대5예요. 반대로 초보자들이 연속으로 익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천재인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트레이딩을 시작하고 초반에 이익을 못 봤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트레이딩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재능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초보자들은 연속으로 3-4번 익절하면 자신감이 폭발합니다.
이렇게 계속 익절하면 금방 10억 벌겠는데? 그리고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포지션을 잡거나 비중을 무리하게 키웁니다. 이게 바로 핫핸드 오류예요. 농구에서 연속적으로 슛을 성공한 선수가 다음 슛도 성공할 거라고 믿는 심리 현상입니다.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나는 계속 벌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은 대부분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저도 트레이딩 초반에는 이런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지금은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6천만 원을 번 고코님처럼 어떻게 전액 청산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핵심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내 돈을 잃을 걱정을 아예 안 해도 된다면 트레이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첫 번째, 손절 없는 계좌 관리 방법입니다. 내가 만약 1000불 계좌가 있다면 이 계좌에서 거래하지 마세요. 한 개 계좌를 더 만들어서 자금의 10%인 100불만 넣고 손절 버튼이 없는 계좌처럼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계좌에서 포지션을 잡았다면 전체를 다 잃더라도 전체 자금의 마이너스 10%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가만히 냅둬도 자동으로 리스크 관리가 알아서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손절을 못하는 사람도 뇌동 매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 잃더라도 마이너스 10% 이상 큰 타격이 없도록 자동으로 방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손실로부터 나오는 나의 모든 심리적인 요인들을 차단해주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물론 계좌를 나눠서 리스크를 제한했어도 진입 비중은 원래의 총 예수금 대비 일정 비율로만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금 변동성에서 청산되는 일이 없겠죠. 손절을 못해서 전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사람, 손실이 너무 스트레스라서 매매가 힘든 사람, 복수 매매, 감정적인 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무렇게나 미친 듯이 거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객관적인 매매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물타기 방지 규칙입니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손실이 났을 때 무작정 물을 타서 비중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만 조심해도 큰 손실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물을 탈 때마다 맨몸 스쿼트를 100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을 절대로 어기지 마세요. 만약 이것조차 어기고 스쿼트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트레이딩을 하지 마세요. 트레이딩과 무관한 신체적 행동을 하면 감정적인 매매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물타기는 그만큼 트레이딩에서 치명적이에요. 우리는 트레이딩을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장이 열리고 내일 모레도 장이 열립니다.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테마주나 밈코인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거래에서 손실이 났다고 계획 없이 물을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매주 최소 한 번은 깜짝 선물을 받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이익을 콕딱지만큼 챙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트레이딩 팁이 될 거예요. 저는 모든 거래에서 최소 이익 금액을 설정하고 이 이익을 넘어서면 최소 이익 라인에 스탑로스를 세팅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00달러를 최소 이익 금액으로 잡았는데 이익이 5,000달러가 된다면 3,000달러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포지션이 정리되게 세팅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최소 이익 금액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차트를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심리적 요인이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이죠. 보통은 되돌린 구간에서 3,000달러의 수익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중 상당히 많은 날들은 2만 달러, 3만 달러까지 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마치 시장이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다 주듯이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맛집 탐방 다니는 유튜버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대부분 그 음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가장 강력한 심리 규칙은 모니터 앞을 떠나는 거예요. 이익 구간에 들어서면 이때 가장 달콤한 음식은 바로 익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안 하려면 안 봐야 돼요. 시장이 여러분에게 주는 수익을 내 손으로 막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손절을 못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 본능입니다. 우리는 이 본능을 잘 세팅하면 돈을 벌어다주는 무기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본능을 억지로 눌러 참는 대신에 아예 구조적으로 손절 부담을 줄여버리고 감정적인 매매를 못하도록 규칙화하는 겁니다. 제가 무료로 공개한 무작정 따라하기 강의에서는 이런 심리관리 규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트레이딩 시작 전에 꼭 다시 보세요. 이 영상을 매일 보시면서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내 몸과 마음을 세팅할 수 있고 언젠가는 손절 없는 자유 속에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트레이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